지금 가진 것 이상을 탐을 내게 되면 행복할 수는 없다. 하성룡 시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가진 것 이상 탐을 내려고 하면 행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정답이 아닐까 싶은데, 건강, 쉼 이런 거 다 책임을 지려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돈이 가장 행복한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한참 제가 전성기 똑순이로 활동할 때 방송국 갈 차비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그런 생활을 겪어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뭐 본의 아니게 소녀가장이 돼가지고 뭐 빚 갚고 뭐 이러다 보니까 쉼도 없고 그때 느꼈죠. 행복하려면 돈이 있어야겠다라고요. 어릴 때 엄청 유명했던 똑순이 김민희 씨,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우리 모두 저 말에 동의를 합니다. 그죠? 지금 너무 행복하지 오빠 그래서. 그럼 별일 없이 그냥 별일 없이 하루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자는 게 진짜. 우리 주위엔 별일 없어도 아무 일 없이 무탈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신동엽 씨는 돈이 많이 저런 소리 하지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인고 부부 기부천사,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행복을 느끼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기면 아마도 이 부부 최소 전교 아니 전국 10등 안에는 들지 않을까. 기부천사로 불리는 이 부부, 편이 기부한 금액이 2년 전에 55억이에요. 기부한 금액이 2년 전 기준 55억. 기부를 처음 하게 된 계기는 형이하고 결혼한 다음 날 결혼식 날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아내에게 어제 우리가 그렇게 행복하게 제2의 삶을 이제 시작하는데 그 행복 우리만 지고 살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 나누자. 우리 하루에 10,000원씩 죽을 때까지 우리 한번 나눠보자. 혜영이도 너무나 흔쾌히 그럼 그러자고. 그래갖고 결혼식 다음 날부터 매일마다 10,000원씩 모으셨고. 모아갖고 1년 동안 모아서 노숙자분들 식사 제공하는 그 단체에 가서 거기에 드리고 하루 동안 봉사를 하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지구 어느 쪽에선 지가 가진 걸 사진으로만 나누려는 인간들도 있는데 션과 정혜영 부부는 자신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나누려고 했고, 저 부부에게는 타인에게 베풀면서 그 행복이 배가 되지 않나 싶은데, 슈퍼 앞에서 저짓거리하고 사진 찍는 인간들이 이 영상을 봤으면 좋겠는데, 하긴 뭐 저 인간들은 봐도 이해를 못하지 않을까. 야, 취돈으로 남을 도와주는데 왜 행복한데? 미친 거 아이가? 저 돈으로 차를 사지. 이 부부는 애들 돌잔치를 하지 않고 그 돈을 불치병에 걸린 아이들 치료를 위해 기부를 했다는데,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까지 모두 돌잔치를 하지 않았다고.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아빠 나는 돌잡이 뭘 잡았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내 돌잔치에 아빠 엄마와 너는 이웃의 손을 잡았어. 라고 말해줄 거라고 했다는데, 야, 아이들이 진짜 곱게 자라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중국의 저 아이는 나중에 자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관심도 없고. 보통 사람이 보기에 참 존경해야 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많이 버니까 더 많이 내야지 이런 얘기도 하고 기부를 예. 뭐 그거 내놓고 알려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근데 재벌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왜 금액이 이밖에 안 되라고 오히려 꾸짖는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반대로 이런 인간들이 있다는 게 놀랍고, 도대체 지들 얼마나 기부를 하기에 저런 소리를 하는 건지 참 신기하네. 아무튼 남들에게 베풀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도 계시고, 추가적으로 이웃집 풍경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고향을 떠나올 때 오늘 하루 이웃집 풍경 구독자분들의 행복을 위해 가슴 따뜻해지는 음악 들으면서 오늘 하루 수고했다라고 뭐 스스로에게 위로하면서, 지인분이 계신데 사실 클라라 씨 요새 핫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한테 승리 너 괜찮으면 클라라랑 친구하고 지낼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얘기한 거야? 아니면 지인분이 먼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래서 승리 스타일을 아니까. 미리 얘기하기 전. 지인이 승리에게 클라라 씨를 소개해 주려고 했고, 이유는 승리 스타일을 아니까.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클라라 씨가 너무 고마운데요. 제가 좀 바빠서요. 라고 제가 언제요? 지금 보니까 둘이 잘 어울리겠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여자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다가 딱 들키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 스위스에서 나고 미국에서 배우고 국적이 영국이라 한국 정서를 잘 몰랐어 얘. 예쁜 거 맞죠? 예쁘면 웬만하면 우리 용서해 주는데 그죠? 하는 짓거리 보면 꼴 보기 싫고, 우연히도 이 둘이 같이 나오는 영상이랑 이 영상을 같은 날 보고
이 영국 의사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스위스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자라고 영국 국적이라. 안중근 의사, 그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잘 모르죠. 14살, 16살, 17살 이런 나이에 저분들은 뭐 있는지 모르죠. 아이고 뭐 얘기한다고 이해할 것 같지도 않고. 구글은 왜 이 두 영상을 같은 날 추천해 준 걸까?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영국인과 한국인, 시대적 상황, 사는 환경이 그 차이의 원인이었으면. 개인적으로 당신은 스위스가 아니라 저런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벌레나 잡으면서 사는 게 더 어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니는 국적이 한국 아이가? 근데 왜 그... 마인드 더 갭, 승강장과 열차 사이 틈을 조심하라는 안내 방송인데, 영국의 한 할머니 마가렛. 이 할머니는 매일 엠뱅크먼트 역을 찾아와 역내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돌아가고 다음날 다시 역을 찾습니다. 집과 역과의 거리는 180km로 매일 2시간 걸려 역에 와서 한참을 앉아 명상을 하고 돌아갑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죠? 사진 속의 남성은 세상을 떠난 남편입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너무 남편을 그리워하던 마가렛 할머니는 남편이 지하철 안내방송을 녹음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이후 매일 지하철역을 찾아와 그리운 남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굳이 이 먼 역을 매일같이 찾아온 이유는 다른 역은 안내방송이 디지털로 바뀌면서 이걸 보면서 느낀 건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 있을 때 잘하자고요. 보이는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저 같은 아직 5명에서 저걸 한다면은 주위에 남들이 꺼리는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우리가 보기 싫은 곳을 청소하고 처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계의 힘을 빌리는 이들은 그나마 낫고 더럽고 또 위험한 저 일을 하는 목적은 당연히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겠죠. 우린 가끔 힘들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내 상황이 최악이야. 아래를 보며 사는 게 참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 근데 진짜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의 삶에 불평하고 있는 것 조금 부끄럽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각자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시련을 겪고 또 실패라는 걸 경험하면서 좌절도 해보고 그럴 때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기가 말은 쉽지 현실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지금 현재 하고 계신 것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가까운 미래조차 보이지 않는 분들도 분명 있으실 겁니다.
I had failed on an epic scale. An exceptionally short-lived marriage had imploded, and I was jobless, a lone parent, and as poor as it is possible to be in modern Britain without being homeless. You might never fail on the scale I did, but some failure in life is inevitable. It is impossible to live without failing at something. 현재 어려운 상황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다시 한번 시작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뽕 영상은 잘 안 보는데 제일 큰 이유는 박은빈이 백악관에서 바이든을 만났다. 아사다 마오의 부모가 둘 다 한국인이었다. 요즘 유튜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뉴스뿐 아니라 그럴듯한 카드나 통신들도 너무 많고 국뽕 채널의 단골 소재 얘기하면 스포츠는 손흥민 선수 아니면 김하성 선수, BTS, 블랙핑, 국뽕 채널 소식 보면은 BTS RM과 한지민 씨는 조만간 결혼을 할 것이고 손흥민 선수나 김하성 선수는 국뽕 채널대로라면 이미 팀을 몇 번 바꾸었을 것 같고 아무튼 이런 이유로 국뽕 채널은 잘 안 보는데 개인적으로 이분 얘기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음악은 내가 듣고 비교하고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어제 우연히 소양씨 노래하는 영상을 보고 개인적으로 원곡과 다른 가수들 노래 바로 비교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일부분에 대해 비교를 해봤는데요. 와. 가수들도 그날 컨디션이 다르니 원곡자임을 배려해서 2개 영상. 일본 가수 코야나기 유키. 노래는 잘 몰라도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엄청 유명한 가수죠. 어떠세요? 저도 이렇게 연결해서 듣고 느낀 건데 소양 씨는 원키가 아니고 키를 올린 것 같은데 그죠? 이태리 누나는 세련되게 음을 낮추어서 그 또한 듣기 참 좋은 소리가 나오고 제 말 맞죠? 키 다르죠? 여기도 키가 다르죠. 근데 우리는 여기는 키가 다른 이유를 잘 압니다. 왜냐면 우리도 노래방 가면 이렇게 부르거든. 제가 볼륨을 조절도 해봤는데 아리아나 그란데는 당시 음향 문제인가 소리 크기가 작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가 이 비교 영상을 보면 아니다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면서 괜히 일본 가수에게 의도치 않게 많이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괜히 비교했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뭐 판단은 각자 몫이고요. 저는 어떤 외국인이 한국 뭐 잘하겠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겁니다. 유튜브에 소양 SOHYANG 저자 한번 보세요 라고 답하겠습니다. 근데 한국은 진짜 이상하게 노래 잘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왜 이렇지? 그리고 이제는 볼 수 없지만 한때 휘트니 누나 참 좋아했었는데 이 노래 하나 추천드립니다. 제가 고등 때 듣고 우와 졸라 좋네. 아침에 웨이트하고 바로 훈련장으로 가서 그거를 진짜 하루에 진짜 뭐 셀 수 없이 했는데 이제 하다 보면 당이 떨어지잖아요. 당이 떨어지면 막 어지럽고 볼이 이렇게 오면은 막 볼이 막 두세 개로 막 보인다. 진짜 뭐 아이스크림이랑 초콜릿 같은 거 사갖고 먹은 다음에 또 하고. 결혼하면 애도 생기고 저 자식 먹여 살리려고 투잡도 뛰고 축구를 한다지만 초딩 어린애가 당이 떨어져서 공이 2개로 보이는 걸 견뎌내고 훈련을 했다는 게 제 말이 사실이라면 손흥민 선수도 외계인인데 3류 선수였어요. 어디 가서 제가 이렇게 선수 생활한 걸 돌아보면 축구에서 소리를 여지껏 제 입으로 해본 적 저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웠어요. 정말 저는 뭐 이런 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손흥민 선수 아버지는 이루 축구 선수의 비참한 삶을 경험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어차피 하는 건 손흥민 선수 이루가 되지 않기 위해 아들과 같이 모험을 한 것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하루 365일 훈련 거른 날이 없어요.
저는 정말 의붓아버지 소리 들을 정도로 흥민이한테 혹독하게 했거든요. 애를 자꾸 도박 아닌 도박을 한 건데 저는 딸이 둘이 있는데 우리 딸들 세계 최고가 되는 길을 알려준다고 해도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모두 쉬는 날은 집돌이라고 합니다. 오탄이 쉬는 날에는 집에서 독서, 음악 감상, 영화 보기가 전부라는데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면 오탄이는 남자고 여친도 없고 결혼 계획은 아직 없고 좋은 타이밍에 할 것이다 라고 인터뷰했는데 최고의 메이저리그 선수이기 전에 29살에 힘이 엄청 센 젊은 남자. 오탄이는 변기도 뚫어버릴 것 같은데 29살이면 TV에 치마 입은 여자만 나오다 소중이가 일어나 뭔 일 있나? 할 때인데 혹시 일본에서 유명한 A로 시작하는 영화를 매일 보는 건 아닌지. 뭔 개소리! 저는 진짜 하는 게 집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집을 되게 좋아해요. 손흥민 선수의 경우도 오타니와 비슷합니다. 집에서 핸드폰 보는 게 거의 전부. 그래서 스캔들이 거의 없는데 어떤 분들은 뉴스에서 여자 만나는 거 봤는데 라고 하실 텐데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고자인 줄 알았어요. 31살 남자 그리고 미혼인데 아직까지 여자를 만난 적이 없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손흥민 선수가 집돌이인 이유는 운동장에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야 되는 사람으로서 G로 하더라도 웬만하면 집에 있고 보통 잘 나가면 금방 져지고 네 가지가 없어지는 게 보통. 우리도 주위에 혹은 인터넷에서 이런 싸가지를 보고 듣고 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친절하고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기까지.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시면 선수들 앵그리한 모습들 가끔 보셨을 텐데 감독이 마운드 방문했다고 투수 교체할까 열내는 선수도 있고 동료들과 싸우는 선수들. 심지어 코치한테 손가락질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오타니의 중고딩 동료 야구부들이 얘기하길 오타니가 화낸 적을 본 적이 없고 오타니 투수할 때 뒤에서 실책을 해도 화를 내는 대신 웃으면서 다음에 잘 잡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사하면서 오타니 화내는 걸 찾았는데 다른 선수들과의 차이는 자신이 던진 물병을 바로 자신이 수거를 한다는 것. 심판에게 항의를 할 때도 예의를 가지고 저 상황에서 상대 선수가 공을 달라고 하니 웃으면서 심판 공 하나를 직접 건네는 오타니. 볼넷에 1루 나가기 전에 자신의 장비를 정리해서 볼보이에게 전달한 선수. 야, 난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 자기 유니폼을 입고 있는 강아지에게도 사인을 해줬다고. 야, 이거는 좀. 손흥민 선수 올 시즌 주장을 달았는데 팀 내에서 모든 선수들과 친하게 지내는 유일한 선수라 하는데 손흥민 선수에 대해 동료들이 얘기한 걸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 내가 살면서 만난 가장 좋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소니 형만큼 친절한 축구 선수를 만난 적이 없기에 저는 형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없고 사람들에게 형이 어떤 사람인지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와, 이 설명 하나로 손흥민 선수가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모두가 손흥민을 사랑한다. 이상하게 라이벌 팀 팬들조차도 소니가 잘 되기를 바란다. 그것은 소니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진짜 좋은 사람이다. 예전 메뉴 때의 박지성 선수 그리고 지금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선수의 기량 능력뿐 아니라 저들의 이타적인 플레이, 성실함 그리고 겸손함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인으로서 참 저들이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멀리서 이를 지켜보는 토트넘의 경기 그리고 소니의 기감이 되는 모습들을 보며 한국인으로서 손흥민 선수에게 고맙다는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메이저리그의 야구 팬으로서 오타니를 보유한 일본이 부럽기도 했는데 오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린 손흥민 선수 있지롱.